수고하셨습니다. 다양한 원전 안전의 문제점들이 너무 속속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커버하지 못하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설명해 주셨고요. 다음은 작년에 뜨겁게 1년을 달궜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국제통상 전문가시죠, 송기호 변호사님 모시고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기호입니다. 저 뒤에 5분의 토론자가 기다리고 계시고 제가 시간 제약이 있어서 최대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원자력 분야의 이름 말씀드리고 실제 투쟁 현장에 계시고 또 과학자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또 국제법 관련 내용이어서 최대한 간략하게 현재 상황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료집을 보면 60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에 보면 88페이지까지에 영어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게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원회를 보면 질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인데 이걸 이렇게 입수하기 위해서 행정소송까지 했습니다. 국민이 소송을 하지 않으면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점에서 아까 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안전에 대해서 인식과 개념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이 사실상 없다. 그런 지적을 공감합니다. 이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깊은 과학자분들 또 현재 그런 현황 이런 부분들은 여러 차례 많은 이야기가 되어왔고 특히 이제 일본에서 진행되는 상황의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만 저는 이 소송을 통해서 입수한 이 자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제법적 내용이라는 것인데 저는 지난 몇 년간 이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활동을 하면서 이 문제는 결국은 저는 이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제사회가 그것을 제재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후위기라든지 또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국제법의 흐름, 추세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 오염수 투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이 국제법적 대응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으로서 제가 일관되게 강조해온 우리나라 정부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 문제, 아까 박사님 말씀대로 이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기초적인 것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이 위험평가,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갖추어라 하는 것이 저의 일관된 요구였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이 사업자인 도쿄전력은 당연히 안전하다는 내용으로 자료를 만들 거고 그렇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대한민국 정부는 독자적인 정보, 독자적인 수집 이를테면 해류가 어떻게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는 우리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본 정부가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핵심적인 자료들을 꾸준히 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문제로 삼았던 것은 한국 정부가 어떤 수준과 어떤 내용, 즉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한 박사님 말씀하신 그 안전이라는 개념을 정말 가지고 문제를 접근했는지 그 시금석은 결국은 일본에게 어떤 놈의 자료를 요구했는가 그리고 일본에 가서 실제로 무엇을 받는가인데 여기서는 그 전장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일본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도 어떤 내용의 수준의 자료를 요구했는지를 그걸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기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지금 일본에 뭘 요구했는지 어떤 답변이 왔는지를 계속 들었고요. 근데 다 답변을 거부했죠. 그래서 소송을 했고 그래서 법원에서는 일정한 내용을 공개를 하라라고 해서 공개받은 것이 90페이지부터 88페이지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우리 정부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독자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국 정부의 대응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요구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이런 위험 분석에 대한 그런 근거, 그 자료를 가지고 한국 정부가 지금의 정부를 결국은 우리가 지금의 정부를 바꾼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새로운 정부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꼭 지금 정부만을 우리가 견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 정부가 치열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에 중요한 내용들을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그걸 일본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당당한 권리라는 것이죠. 제가 법원으로부터 이 자료를 건네받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마치 그 일본에게 좀 주세요, 제발 좀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그걸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52페이지에 제가 간단히 정리했습니다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법적 권리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제대로 된 자료조차 받지 못하고 심지어 이 사업자인 즉 안전성 어떻게든 안전성을 합리화시킬 이 사업자인 도쿄전력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58페이지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시기에 2020년 10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에는 이게 초기되더라도 국내 해역보다는 희석돼서 유의미한 영향을 없을 것이다라는 서술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2020년 10월의 자료인데 이것도 그 당시에는 별로 공개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국사업재판소에 어떤 제소 검토하라고 했었는데 이미 대통령의 이런 제소 검토가 있기 전에 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계부 착동으로 꾸렸다는 후쿠시마 대응 TF의 자체 보고서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이미 있었고 또 대통령의 그런 지시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검토는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사실 문재인 정부 시기에서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안전의 관점에서 안전의 개념을 가지고 치열하게 이 문제를 연구하고 접근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 시간 관계상 좀 마무리를 하려면요. 아까 제가 이제 두 가지 연구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이 방사성 위험성에 대한 즉 후쿠시마 오염수 그 문제에 대해서 끈질기고 집요하게 그 위험성에 대한 평가한 우리 자체의 자료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또 다른 어떤 경로로서 58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런던 의정서 경로가 있는데 이 런던 의정서는 그것이 위험하다 어떤 정도로 지금 위험한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오염수 해양 투기 자체를 핵배기물의 해양 투기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그런 국제법적인 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최소한 그 문제의 제기, 즉 일본의 오염수 투기가 이 런던 의정서 위반에
하는 그런 문제 얘기는 있었죠. 그러나 윤석열 정권에 와서는 아예 그런 문제 얘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두 번째 경고로서 이 별도의 어떤 구체적인 독자적인 위험 분석 자료와는 관계없이 핵폐기 물 자체의 해양 통일을 금지하는 이 런던 의정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부가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첫 번째 출발이 분쟁이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런던 의정서 위반이라고 본다는 것을 손 높여 국제사회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쟁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분쟁이 없다라고 하는 일본의 정부에 동조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정부만을 놓고 볼 일은 아니고, 물론 지금 정부가 제대로 합의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새로운 정부에도 중요한 문제가 닥쳐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독자적인 자료, 다시 말해서 일본의 의미 있는 정말로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자료를 요구하고 그것을 확보하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되고, 런던 의정서를 적극 활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저희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일본이 어떤 성이, 즉 어떤 내용의 답변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 법원이 특히 이 원자력 정보 관련 법의 기본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일본의 답변은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또 일본 답변과 관련된 질문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일본에서 받은 답변을 가지고 그것이 고난이가 어떻게 분석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계속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두서없이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양원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많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이후에 수정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짧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향후 22대 국회에서 위념을 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한편 정부의 대응이 아주 극히 미진하기 때문에 참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은 지정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오신 세 분과 전문가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